일단 뭐 국내 증시 요만큼 요 정도 눌린 흐름에서도 별의별 내용을 다 갖다 붙여요. 뭐 미국 쪽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오리무중이다. 아니 연준은 가만히 있고 똑같은 내용 얘기하고 있는데 시장 빠지면 금리 갖다 붙이고 뭐 좀 너무 과한 그 거짓말들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좀 그건 그런가요? 어쨌든 지금의 기준은 금리를 내려야 될 만큼 어떤 지표가 악화되어 있거나 그러지 않아요. 금리를 내려달라는 쪽의 기준이야 뭐 이왕이면 싼 금리에서 조달 금리를 충족하고 싶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금리를 내려달라는 쪽에 왜 금리를 내려달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좀 한번 질문들을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 답변하는지. 그냥 보도자료 내용 보고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금리를 내리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고금리에 대한 부분의 불편함, 그런 부분이 이제 실질적으로 기업들 뭐 조달 금리에 문제가 발생된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 이제 형성이 되는 거지. 좀 과합니다. 지금 이제 해석 범위 기준이. 어찌 됐든 어, 결론적으로 미국 증시의 흐름도 조그만 흐름도 뭐 과한 조정, 큰 조정이 있는 것처럼 이제 시장에서 좀 해석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죠. 대만의 가권 지수는 뭐 대규모 지진이 있었다 할지라도 0.63% 전일인가요? 오늘 4월 3일께 오늘 것까지 나와 있는 거죠. 음, 올해 들어서만 18% 움직였고 고점에서부터 0.63 눌려 있는 거예요. 오늘 대만도 제한적으로 흘러내려간 흐름을 사상 최대치 고점을 2월에 넘기고 그리고 나서 추세 강화가 지속되고 있는 시가총액을 우리나라보다 더 시가총액이 높아진 대만까지도 기술주 위주 아니에요. 기술주 위주인데 TSMC 덕분이잖아요. 아니 금리를 뭐 어쩌라고 금리를 안 내려도 멀쩡하잖아요. 또 금리가 고공행진하는 과정 속에서의 폭등 랠리지 금리가 실질적으로 내려온 상태 폭등 랠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보자고요. 그리고 IT 위주의 기준이죠. 오늘 뭐 어제부터 달러 인덱스의 105의 기준에서의 초강세 흐름 때문에 이머징 마켓이 뭐 못 오를 수도 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글로벌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도 사상 최대치 수준이 3,000포인트대, 3만 포인트대 수준이란 말이에요. 높게 잡아서 3만 1,000이라고 그래도 높게 잡아줘서 지금 4만 1,000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수 기준으로 4,000포인트 수준, 그렇게 해석을 해도 이상할 게 전혀 없어요. 4,000포인트 수준. 유럽의 프랑스 까크라든가 독일의 닥스라든가 이런 쪽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상 최대치 21년도에 찍은 그 사상 최대치를 훌쩍 넘겼단 말이에요. 지금 3,600포인트 수준. 미국 다우지수도 마찬가지. 지금 현재 기준에 3,400, 500. 우리나라 지수로 환산했을 때. 마찬가지 S&P 500 지수의 기준도 대략적으로 4,600포인트 정도, 3,600포인트 정도 수준인 거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뭐 시장 주도력을 계속해서 뭐 여전히 갖고 가는 거죠. 어느 것 하나 빠질 게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뭐 어렵고 불편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러니까 추이 추세는 멀쩡하고 그대로인데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는 뭐 반도체 너마저라는, 아니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찍고 눌림폭이 나오고 있는 하이닉스, 그 눌림폭 나온 것도 달랑 달랑 이틀이에요. 그저께 사상 최대치 고점 찍고
어제 어찌됐건 갭상승 이후의 흐름이었고 오늘 미끄러져 내려서 사상 최대치 고점 찍고 6% 수준의 조정입니다. 올해 들어서 하이닉스 저점 대비해서는 38%, 39%, 40% 올라온 거예요. 저점 대비 40% 올라오고 5% 눌려 있는데 시장이 40% 움직였어요? 시장 지금 지수 대비해서 40% 움직이면은 3,700입니다. 4,000포인트 가는 거예요. 근데 무슨 뭐 40% 오르고 조금 눌린 것에 대해서 반도체 넘어져. 뭐 어쩌라고. 부정적인 해석보다는 말 그대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스타트다라는 해석을 가지셔도 전혀 이상한 거 없어요. 삼성전자 19%의 흐름 전혀 저점 대비해서 전혀 이들이 움직여 주니까 시장의 흐름이 나오는 거고 이들은 이제 실질적인 삼성전자의 실질적인 사상 최대치 고점 행진 아니 뭐 5만 원 위쪽으로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거래된 날이 없는데 뭐 어떻게 5만 원 위에서 사셨다는 거야? 8만 5천 원 위에서도 거래된 날짜가 없는데 어떻게 8만 5천 원 위에서 나는 8만 5천 원이 내 원금이야. 뭐 원금이야 원금. 또 그런 분들은 말씀도 안 하죠. 안 갖고 있는 분들이 거짓말하는 거죠 전부. 8만 원 이상에서의 흐름이 뭐 몇 거래래 그 월봉으로 따질 때 뭐 저 꼬리까지 다 한다고 해도 8개월? 그 이후에 8만 원 이하에서 다 형성이 됐었고 그게 거의 뭐 3년째, 2년 6개월 이상? 2년 6개월 동안 충분히 평균 단가 낮출 수 있는 기회 어마어마하게 많았고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에코프로 낙폭과대주로 해석하지 마시고 에코프로 비하면 낙폭과대라고 해석하지 마시고 특히 에코프로는 사업도 없는 거잖아요. 자기 사업이. 네? 결론적으로 에코프로 지금 56만 6천 원 종가인데 30만 원 이탈돼도 이상할 거 없어요. 한번 꺾인 종목 고점 대비해서 미끄러져 내려오고 거래 없는 거는 두 번 다시 쳐다보는 게 아닙니다. 네? 필히 염두에 두셔야 돼요. 자, 수급 범위에 외국 기관 손바뀜이 일부 있었고 프로그램 쪽에 260만 주 의미 부여하지 않는다 그랬죠. 오늘 3천만 주 거래량 속에서 삼성전자 시장 대비 강하게 방어가 된 거고요. 근데 무슨 또 반도체 주 넘어져까지 그런 소리 귀에 담지도 마세요. 매도와 매수의 기준 결론 3천만 주 거래량에 있어서 개인 관여도는 30%가 안 돼요. 개인 관여도는 이 정도 방어를 잘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개인이 방어해서 그런 내용은 거의 제한적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어찌됐건 지금 기준에서 설정 범위를 뭐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서 놓고 보시더라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나머지 부분들인데 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예,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3거래일 동안에 외국인들 쪽에서 한 1% 매도를 했어요. 근데 그 매도 부분이 잘 해석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상식적인 범위로 해석을 하고 그게 좀 이해가 되셔야 향후에도 어떤 종목을 들여다보셔도 그러니까 요즘 계속 강조드리는 게 기술적인 부분을 좀 많이 강조드리잖아요. 왜 개인들이 사는데 올라갈까? 시가총액 14조짜리가 개인이 흥분해서 이게 올라갈 수 있어요? 아니죠. 오늘 280만 주 중에서 80만 주 정도 그러니까 뭐 30% 가까운 수급 범위가 매도의 기준에서 또 매수의 기준에서는 55만 주 맞나요? 55만 주. 55만 주의 기준이면 오늘 거래량의 뭐 20%? 그 정도의 흐름의 방향성을 준 거죠. 방향성을. 그러니까 지금 그 뭐 쉽게 예를 들어서 ETF 상품의 반도체 소부장의 자금이 지금 계속 쏠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2차 전지 뭐 다 손절하고 또 넘어오는 물량도 있을 거고. 그 기준의 그 흐름에 ETF 상품은 위로 매수를 집어넣을 거고 왜 자금이 들어왔으니까 위로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ETF 상품은 위로 매수를 하는데 기존에 가지고 있던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 특히 이제 외국인들 매수가 많았잖아요. 사상 최대치 신고가에서 차익 실현. 근데 저게 환매가 나와서 다 나갈 물량이냐 이 기준이. 아니잖아. 그럼 어느 가격에서든 또 대산다는 거예요. 계속 그 손바뀜이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BM이 작년 그 2월부터 7월까지 속된 표현으로 미친 듯한 폭등 랠리 나올 때 개인들에게 물량을 다 떠넘김에도 불구하고 주가 급등 나온 거는 개인들이 쌓아올리는 흐름이 아니라 메이저들의 방향성 매수가 방향성의 기준이 윗방향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부분이다. 그럼 그게 이제 꺾이는 흐름이 정점 인식이 잡혀야 되는데 한미반도체는 아직까지는 정점 인식이 안 잡혀 있어요. 오늘 거래가 일단은 뭐 12 수준으로 훼손이 돼 있잖아요. 거래가 이런 식으로 계속 훼손되고 10위권 밖으로 밀리면 그때는 이제 기간 조정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고점 대비 최대 폭의 조정은 20% 이상 넘는 게 드물어요. 최대 폭의 조정은. 그러고 나서 이제 어느 시점에선가 이제 슈팅이 나올 텐데 먼저 조정은 그게 한 5개월, 6개월 간 거죠. 기간 조정이. 갑자기 최근 들어서 더 좋아졌다 이건 아니잖아요. 물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명분은 있었지만 사업 다각화가 다시 부각되는. 아니면 슈팅이 제대로 나오고 거기서 정점 인식이 잡히고 무너지든가.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케이스죠. 초대량 거래가 터지고 뭐 신성델타테크도 그렇게 되면서 고점에서부터 꼬리 달리고 음봉 떨어지고 하면 그게 이제 기술적으로는 정점입니다. 신성델타테크라든가.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거래가 둔화되는 시점, 그 시점에서부터 끝나는 거죠. 1조 5천억 터지고 윗꼬리에 음봉 떨어졌죠. 그럼 얘는 그게 끝이라는 거예요. 다시금 1조 이상을 넘기고 고점을 넘겨야 되는데 그게 펀더멘탈이 뒷받침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저런 종목이 움직인다? 불가능하다. 어느 종목이든 예외는 없어요. 물론 이제 해석의 차이는 있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라든가 이런 쪽의 기준에서의 흐름. 알테오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1조 5천억이 정점이다. 근데 뭐 그게 크게 의미 있는 음봉은 아니잖아요. 신성델타테크하고 일부 다르죠. 뭐 신성델타테크도 마찬가지. 거래가 둔화됐다. 그 기준에서 정점 인식을 잡아야 돼. 거래가 둔화됐는데도 계속 올라가. 그럼 뭐 수급이라도 뒷받침되든가. 수급이 뒷받침도 안 되는데 계속 올라가. 그거는 뭐 비이성적인 흐름의 기준인 거죠. 그러고 나서는요. 그러고 나서는 기간 조정, 가격 조정. 가격 조정은 최소 20-30%, 기간 조정은 최소 2-3개월. 그렇게 거친다는 거예요. 정점은요, 말씀드렸잖아. 한미 반도체의 기준이다. 얼마? 거래대금 최소 2조. 최소 2조가 터지면서 조금 전에 신성델타테크처럼 윗골이 달려 음봉 떨어져. 그게 이제 정점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신호는 없죠. 그러면 최악의 경우가 예를 들면 3월 이후에 거래 급격히 둔화되면서 눌려진 폭. 저게 한 15% 조정될걸요? 10만 8천 원에서 9만 2천 원이니까 14%, 뭐 13%, 14%뭐 어찌됐건. 그런 맥락에서 보세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정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HLB는 지금 이제 정점 슈팅의 흐름은 나오진 않았어요. 저걸 가지고 정점이라고 하지 않아요. 1조도 터지지 않은 부분에서 도지 장족형의 도지가 떴다고 해서 대신에 이제 거래 둔화되고 음봉으로 떨어져 내려온 거잖아요. 근데 오늘의 기준에 거래가 더 터졌어야 된다니까요. 거래가 미친 듯이 터지면서 돌렸어야 되는데 좀 아쉽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일단은 가격 조정, 기간 조정으로 옆으로 횡보, 고점 대비해서 25%, 30%까지 장중 내려온 거고 이렇게 되면 이제 옆으로 횡보하면서 질질질질 흐르는. 거래만 터지면 언제든지 또 넘길 수 있죠. 정점 거래대금 터진 게 아니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 이슈가 이제 불거졌죠. 인적 분할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게 이제 재탕 삼탕 계속 불거질 수 있어요. 호재냐 악재냐 했을 때 펀더멘탈상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근데 이제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가 나오던 중에서 어제 슈팅이 나와주다 보니 거기에 이제 뭐 공매대투 상환도 물량이 있을 수 있고 해증 물량도 있을 수 있고 여러 물량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의 기준에서 추가 매수 강도가 세지 않다 보니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온 거고 그게 이제 뭐 11%대까지 과하게 미끄러졌던 거고 그러면서 다시 되돌리는 흐름에 기준이 잡힌 건데 보시는 것처럼 수급은
보여지는 그대로 프로그램 쪽의 매도 대부분이 외국인으로 그리고 기관의 매도로 잡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 극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10조가 넘는 그런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기관 관여도가 이제 오늘 같은 경우 굉장히 제한적이었어요. 응? 외국인은 매수도 있었지만 매도가 월등히 많았기 때문에 순매도로 잡히는 거고. 결국은 매도를 한쪽이 주구장창 밑으로 집어던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1원이라도 위에서 팔아야지. 이게 공매여도 1원이라도 위에서 팔아야지. 60만 6천 주의 외국인들의 매도, 기관들이 22만 5천 주의 매도. 한 명이 매도하고 저점에서 다시 싸야지. 그리고 돌렸다? 그건 아니지. 손바뀐 부분이 상당폭이 있을 걸로 보이죠. 그리고 이제 개인에게 물량이 넘겨졌다고 해서 불편하지 않다라는 거는 누적 수급 때문에 그래요. 저 정도 물량 가지고 매도가 나왔으니까 추세가 꺾인다라고 해석하기에는 10월 이후에 누적 수급에 대한 해석을 좀 더 봐야죠. 그리고 월봉 기준에서 21년도 이후에 누적 수급 범위를 보셔야죠. 하여간에 뭐 추이 추세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나쁘진 않아요. 당분간 이제 변동성 매매 기준에서 좀 들여다봐도 이상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3주 전, 그러니까 3월 2월인가 2월 월봉이죠. 월봉 2월 달에 월봉 크기 대비 3월 달에 주춤했고 4월 달에 월봉 크기가 로그 차트로 더 커지더라도 이상할 건 없다. 지난 그 2월 달에 46%까지의 그 캔들 크기, 퍼센테이지 크기, 로그 차트의 크기가 아니더라도 그냥 로그 차트가 아닌 캔들의 기준으로만 놓고 보더라도 저 위치에서의 목표주가 설정 범위는 지금 위치에서의 설정 범위는 충분히 26만 원 수준까지 열어놓더라도 버겁지 않다. 그러니까 분명히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는데 지켜보지 않은 분들은 그러니까 매도 나왔으니까 음봉 떨어지고 뭐 많이 밀리지 않았냐. 그런데 꼬리에서부터 돌린 거 그거 누가 돌렸냐는 거예요. 개인들이 흥분해서 그건 아니라는 거죠. 손바뀐 기준으로 해석을 하는 게 옳다. 그리고 지금 그 현대차 기아가 너무 지금 과도하게 많이 맞아요. 무슨 뭐 말 같지도 않게 아니 전화해서 물어봤어 기관들 매도하는 거에 대해서 왜 파니라고 했을 때 기관들이 나 총선 때문에 샀는데 저 PBR주로 샀는데 뭐 총선 지나면 뭐 흐지부지 되니까 나 팔 거야.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게. 어찌됐든 현대차나 이제 기아의 경우에 누적 수급 범위에서 소폭 매도 물량 나오는 거 대비 조정폭이 너무 깊어요. 기아가 22%가 뭡니까? 현대차가 지금 고점 대비해서 14%? 그 이상이죠 지금. 얼마예요? 17%. 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뭐 수급이 꼬여서 뭐가 꼬여서 막말로. 실적이 꼬여서 실적 순이익 작년에 12조 올해도 12조. 근데 무슨 시가총액이 45조가 뭡니까 이게. 여기서 이제 현대차도 그렇지만은 기아의 변동이 가벼우니까 메타방의 기준은 기아의 변동 나온다 싶으면 굉장히 강력하게 따라붙을 거예요. 강력하게.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들 마찬가지.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비중을 좀 많이 줄여놓긴 했습니다만 가지고 계신 분들이 꽤 계신단 말이에요. LG화학에 대해서도. 비중이 많으신 분들 꼭 질문 주셔야 되고 여기도 이제 뭐 전체 2차 전지가 하여간에 걔네들 데려다 곤장 때려야 된다니까. 배터리 아저씨든 진짜 너무 개인들 피눈물 나게 망가뜨려 놓은 상황이다 보니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LG화학이 있고 그다음에 변동성 매매 기준에 삼성 SDI도 잡아냈는데 월봉 기준의 거래는 있습니다만 주봉 기준에서 거래가 정점 찍고 지금 둔화됐었단 말이에요. 2주간. 이번 주에 또 둔화된 과정에 한 방 제대로 맞은 거죠. 그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전 대통령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SDI도 아프지만은 거래가 둔화되는 흐름의 음봉으로 이렇게 형성돼 있으면 정리 기준도 설정할 거예요. 다만 이제 오늘 뭐 시장 분위기가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나 뭐 말도 안 되게 또 레이크 머티리얼즈의 변동성이 크게 확장됐는데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외국인이 한 1.4% 수준 매도를 했어요. 84만 4천 주. 여기는 거의 일방향성일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아니구나. 여기도 외국인 관여도가 크네. 기관 쪽이 이제 거의 뭐 관망인 거고 외국인이 160만 주 매도 160만 주 매도 매수가 74만 주인데
쌓아올리고 따라붙는 데다가 위에서 자익 실현 범위 뭐 이런 식으로 뭐 한 명이 한 건 아니지만은 또 손바뀜 기준에서 일부 있었고 어쨌든 84만 주 매도인데 누가 다 받아가요? 개인들이. 그러니까 시가총액 1조 7천억이어도 개인들 기준의 수급 논리에 좀 더 어울리는 흐름이 되어져 있습니다. 거래가 이제 원활하게 터지면서 흐름이 나오는지 그 정도 이제 개별 매매에서 그 정도 놓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KB금융의 매집도 지금 뭐 상상을 초월해요. 한국전력에 대한 매집도 상상을 초월하고. 근데 단기적으로 지금 그 수급 일부 나오면서 눌려진 폭이 과한 거죠. 과합니다 지금 수급 대비 또 눌려진 폭. 그렇게 해서 이 두 종목들도 뭐 저 PBR 주로 그러니까 지금 장에 무슨 저 PBR로 해석을 하냐고 얘네들을. 한국전력 정책주로서의 실적 개선 한 방에 나오는 거. 또 KB금융 고금리 시대에서의 소외돼 있던 부분의 해소. 그런 쪽으로 해석해서 놓고 보는 게 월등하다. 월등히 긍정적이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나머지 이제 뭐 현대 로템이라든가 여전히 수급 좋아요. LIG 넥스원이라든가 방산 쪽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하고 한번 묶을 거예요. 가급적이면 압축을 해서 대처하고 종목이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LS 머티리얼즈도 이제 수급이 꼬여졌죠. 바닥에서 이제 수급 범위 보고 들어갔고 거래량 봤는데 수급이 꼬여졌어요. 큰 물량이 터지기 전까지는 일단 관망, 있는 물량도 손절. 그리고 삼성 SDI 이스페셜티 케미칼도 관망, 있는 물량의 기준도 가격 분별력 보면서 추세가 월등해진다면 모를까.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도 꾸준히 보던 기준으로 설정을 했는데 과하게 미끄러졌어요. 그러니까 얘만 미끄러진 게 아니라 많은 종목군들이 동반 조정이 깊다 보니까 좀 템포 조절하는 거죠. 일단은 이수 베타시스도 일단은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하면서 일본 기준에서의 흐름을. 그다음에 제주 반도체의 기준에 외국인들의 이제 수급이 들어와 있는데 20의 1부터 지금까지 누적 수급이 그렇게 월등히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수급 논리에 있어서는 맹신하지 마세요. 대주 지분도 작고 공매 대출 상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래봐야 외국인 지분 뭐 제한적이고 공매 대출 상환 있으면 뭐 그렇겠죠. 그 대덕전자도 거래가 더 실려야 되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근데 손바뀐 기준으로 좀 보고 거래가 내일 모레 뭐 다음 주까지 실리는지 실리지 않으면 일단 빠져나와야 돼요. 그게 실패든 아니든 동신세미캠 마찬가지. 지금 이제 거래가 둔화되면은 이런 식으로 주성 엔지니어링 급격히 수급 들어왔는데 또 다른 쪽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리 물량 나오고 거래 대금 거래량은 줄고 HBSP도 거래대금 거래량은 줄고 2월 13일 27% 폭등 이후에 고점 대비 23%의 과도하죠. 얘도. 다만 이제 그렇다고 해서 저평가에서 낙폭과대로 들어갈 종목이 아니니까 거래 터질 때 그때 다시 본다. 거래 터질 때 기준. 가온칩스도 하나 마이크론도. 나머지 이제 뭐 리노공업이든 원익 IPS든 뭐 이오테크닉스든 다 긍정적으로 들여다보실 수는 있는데 그것을 뭐 확대 해석해서 놓고 보진 않는다.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거래가 터져 있다고 무조건 따라붙는 기준 잡지 않는다. 엔캠도 이거 뭐 아까 보니까 보도 자료도 없던데 주가가 올라왔기에 보도 자료가 재차 나올 수는 있어요. 그거는 이제 후행성의 해석인 거고 프로랩이 14만 5천 주 들어온 그 기준처럼 외국인들의 매수로 그러니까 오늘 장중에 프로그램 매도가 18만 주인가 20만 주가 나온 걸로 기억하는데 맞나 모르겠네요. 프로그램 쪽이 이제 매수로 전환되면서 한 단계 더 슈팅이 나온 건데 국내 그 창구 동향 보면은 신한 창구가 프로그램을 좀 쓰는 쪽으로 집계가 돼요. 그리고 지금 오늘도 신한 창구에서 최소 12만 주 이상 매수를 했잖아요. 그게 이제 대부분 다 프로그램으로 연동돼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얘도 뭐 가늠하기 힘든 거죠. 개상 초의 기준에 13만 주까지 매도가 나왔었네. 13만 주. 14만 주. 저 물량에서 이제 매도 부분이 축소된 거예요. 뭐 10만 주 미만 뭐 이런 식으로. 쌍끌이 매수라도 형성돼 있었는데 그렇지도 않고 오롯이 그냥 프로그램에 연동돼 있는 정도 수준. 매도와 매수의 기준에서 기간의 영향력 자체도 극히 제한적이고 외국인들 쪽의 액티브 쪽 수익률을 목표로 하는 고빈도 거래를 하고 있는 또 프로그램 매매를 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방향성을 주는데 얘는 신한 쪽에서 너무 과도한 그 하루 거래 대금 거래량에 대한 관여도가 높아서 투자 주의까지 받은 종목이에요. 그게 신한 창구입니다. 그 신한 창구가 뭐 선대인 소장이든 김석일 소장이든 뭐 배터리 아저씨하고 연관이 있는 창구인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간에 과한 찬양론에 의한 전혀 펀드멘탈은 검증이 안 돼. 전혀 검증이 안 돼. 그렇다고 해서 누적 수급이 있는 것도 아니야. 야, 그냥 뭐 말 그대로 배터리 이런 애들 정신 나간 애들이 그냥 몰빵 뭐 100% 사서 이러지는 않았겠지만 선대인이가 10만 원 미만에서 그냥 반도 나는 9만 원부터 샀고 뭐 저도 사고 있는데 저는 안 팔 거고요. 지금까지 계속 매수해를 해요. 그거 불법이거든 사실상. 난 몰랐어요. 몰라도 불법이야. 횡단보도 이외의 자리에서 걷는 거 뭐 통념상으로도 알고 있지만 만약에 진짜 난 몰랐다고 쳐요. 그렇다고 딱지 안 되나?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야. 교통법규 잘 모르는 구역에서 보통 교통법규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딱지 않다 내가 몰랐다고? 하여간에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낭패 보는 분들이 많아져 있는 상태라 안타까운데 뭐 우리하고 그렇다고 크게 영향은 없어요. 근데 다만 이제 아쉬운 거지. 배 아픈 거지. 주가는 빵빵 치고 들어올리는데 얘가 뭐 근거가 있어야지 어떤 명분을 가지고 살 텐데 참 애매하다라는 기준. 이오는 오늘 9% 올랐는데 어때요 수급이? 여기도 이제 사실상 수급은 제한적이죠. 거래대금도 제한적이고 매도와 매수의 기준에서 뭐 매도와 매수 물량도 그렇게 월등하지도 않네요. 사실은 원체 거래량 거래대금이 제한적이어 보이니까 현재가가 크기 때문에 또 어쨌건 뭐 이오테크닉스도 누적적인 그 수급이나 성장성에 대해서 굉장히 좀 크게 부각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평가가 아니더라도 기술적인 부분에 가장 중요한 수급, 외국계 또 국내 각각의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이 쌍끌이면 더 좋고요. 그게 안 된다면은 거래대금 터트리고 움직이는 기술적인 부분. 똑같은 거래대금에서 메이저의 매집이냐 아니면 거래대금만 터지고 방향성을 줄 거냐. 이 정도만 해석하셔도 기술적인 대처가 충분히 가능하실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좀 놓고 보시고 뭐 4시 이후에 시간의 거래에서 가급적이면은 미국의 흐름을 오늘은 뭐 나쁘지 않을 걸로 추정을 해요. 선물 쪽의 동향이 그렇게 아시아 증시 낙폭 과대에서는 미국 흐름이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 쪽도 일정 범위 어제 반영되고 마감됐기 때문에 오늘은 심야 시간에 새벽 시간에 그렇게 뭐 부정적일 것으로 해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기준에 여러분들 기준에서도 우리도 뭐 큰 소리 빵빵 치고는 있지만 자신감 가지고 가실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자신감 드리려고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 계좌도 4월 포트가 3월 말 대비 벌써 3% 손실이에요. 2.8. 아무리 뭐 2월 달 포트 대박 났잖아요. 3월 달 포트 4.6%뿐이 안 돼. 한 달 수익이 다 까먹어 가지고. 매매를 해서가 아니라 그대로 갖고 있는다 해도 일단 현대차에서 너무 많이 미끄러졌고 또 LG화학의 비중 뭐 4월에 줄인 거니까 그 전에 최소 10%씩 가지고 계신 부분이라서 그 손실폭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금의 기준은 얼마든지 저 종목군들의 그 흐름을 긍정적으로 다시 잡아낼 수 있다. 추이 추세를 실적 그다음에 수급 감안했을 때 그러니까 주력주들에 대해서 뭐 자신감 가지시고 차분하게 대처하시면 무리칠 수는 없다. 긍정적으로 보자. 아시겠죠? 그럼 메타방의 경우도 참 항상 그래왔어요. 20%대에서 주춤거렸다가 40%대로 또 40%대에서 주춤거렸다가 70%대로 그리고 이제 지금 다시 주춤거리면서 오늘 종가 기준에 메타방 계좌가 아쉽게도 60%가 훼손이 됐네요. 59%로 마감됐는데 일단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제 입장에서는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시장 자체를. 그리고 제주반도체 시가총액 1조 미만이라서 주의가 굉장히 필요한 종목인데 아름아름 이렇게 뭐 수급이 내는 걸 좀 보고 있는 거니까 나쁘지 않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 개장 초에 거래가 제한적이면은 뭐 방향성 그
기준이 제한적이면은 좀 현금화도 좀 빠르게 해서 낙폭이 심화돼서 가격적인 반발력이 나올 수 있는 종목뿐만 아니고 덜 빠졌다 할지라도 굉장히 강력한 추세 전환이 나올 수 있는 쪽, 그리고 원래 강했던 쪽, 원체 강했던 쪽, 뭐 한미반도체 좀 많이 밀끌어져서 기술적으로 좀 돌리지 않겠느냐. 뭐 시가총액 10조 이상짜리만 얘기하면 HLB. 그리고 지금 당장의 거래 터지고 변동성이 확장돼 있는 쪽,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모멘텀 있고, 뭐 그런 쪽 위주에서 뭐 차분하게 놓고 보면은 메타방의 원래 4월 말까지 운영이죠. 4월 말까지 운영인데 100%를 목표로 했는데 지금 뭐 60% 수준에 멈춰 있습니다. 그 흐름이 충분히 뭐 빠르면 내일 모레까지도 달성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일하고 모레 기준에 지금 좀 심하게 빠져 있는 애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보고 있는 반도체 소부장 쪽이든 전체 IT 쪽의 기준에서. 그리고 뭐 이슈 불거져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어제처럼 뭐 20% 수준의 변동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안에서 두세 번만 매매해도 계좌 손익은 일단 벌써 이미 60% 수익이라 1억 계좌가 1억 6천 돼 있다는 가정이잖아요. 1억 6천에서 어제처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20% 움직일 때 좀 초기에 잘 따라붙었다. 그걸 두세 번 매매했다? 그럼 거기서 벌써 20% 이상 나와요. 그러면 한 방에 92% 이상 100% 수익이 나는 거야. 한 방에 그 계좌 수익률이. 뭐 무리해서 막 그냥 몰빵하고 막 이런 개념 전체 막 다 들어 그런 개념이 아닌 그런 개념이 아닌 어제처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또 그간의 기준처럼 뭐 한미 반도체 초강세 흐름 또 HLB가 기술적으로 오늘 꼬리 달고 돌려놨기 때문에 수급이 어떤 기준에서든 뭐 덜 들어왔든 많이 들어왔든 안 들어왔든 HLB의 변동률이 다시금 뭐 어마어마하게 강화될 수도 있죠. 그래서 10조 이상짜리 그 세 종목 위주로 일단은 먼저 들여다보고 뭐 레이커 머티리얼즈의 변동성이나 엔캠의 변동성도 좋지만 엔캠 같은 경우에 장중에 매수 잔량이 몇백 주 쌓였어요. 몇백 주 장중에. 오늘 그 이 거래 대금의 이 변동률 속에서도 엔캠이.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서 원활한 매매가 좀 어려워요. 지금 마감 동시 효과라 이제 몇천 주씩 쌓여 있는 거지.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감안해서 들어갈 수 있는 또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종목군에서 수익률의 확장 부분을 가져갈 수 있도록. 그리고 당연히 VVIP 회원님들 전체적으로 이제 포트폴리오 수익 범위가 3월 수익도 훼손이 됐고 지금 4월 달은 오히려 마이너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뭐 변동성 매매 손익은 따지지 않고 있어요. 그 뭐 넣어놔봐야 뭐 의미도 없고. 그래서 일단은 주력 포트폴리오의 수익 위주로 이제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오늘은 좀 많이 무겁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외부에 계신 분들의 경우는 지금 아마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 거예요. 어제 기준에서도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의 유가증권 시장 3배, 222개 종목 상승, 667개 종목인가요? 하락. 또 마찬가지로 저쪽 기준에서 코스닥 기준에서 어제도 2% 수준의 하락, 오늘도 추가적으로 하락률의 연속. 그렇게 되면서 뭐 하락 종목도 확장돼 있고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근데 이제 그나마도 주력 포트폴리오의 기준 잘 설정을 해서 시장 대비해서 이제 뭐 계좌가 일부 손실이 나더라도 회복되지 않을 만큼의 문제가 발생되는 건 없죠. 심각한 경우에는 무슨 뭐 상장 폐지 종목을 거래 정지 종목을 그런 종목을 우리가 관심을 갖거나 하는 종목 자체가 전혀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의 계좌 손익범위라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수익범위 확장될 수 있습니다. 염두에 두시고 오늘 이제 요 명단 나올 거예요. 그 모니터링 하시는 분 오늘 명단 최종적으로 저한테 컨펌 받으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오픈해 드리면 돼요. 지금 오픈이가 10분 되시죠? 결제 다 완료하신 분과 예약하신 분이 10분? 11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 예, 그렇게 해서 그 부분 확인하시고 인원 다 차면 이제 더 이상 받지도 못해요. 좌석 자체가 페어몬트 쪽에 이제 이번에는 봄이라서 뭐 결혼식 행자도 많고 해서 50인석을 못 빌렸어요, 제가. 콘네드 쪽도 못 빌렸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적절한 규모의 한 20분 공간인데 스텝신 있고 뭐 하고 그러면 좁아요. 아무리 많이 오셔도 15분까지. 그리고 이제 10분 정도. 그 정도에서 진행을 할 거고 메타방 회원님들도 무조건 참석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유 좌석이 없어요, 지금 거의. 그렇게 해서 HTS 버전 받아가셔서 윤종두가 좋아라 하든 말든 앵캠 같은 종목군의 기준을 가져가실 수 있어야 되고 거기서 매도 신호 나오면 또 차익 실현도 하실 수 있어야 되고 응? 그잖아요. 앵캠의 기준에 탈퇴 신호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탈퇴 신호 나오면 차익 실현해야지. 재진입 탈퇴 뭐 복잡하죠. 마지막 자락에서 결국 고점 대비 3% 이상 밀리면 정리 기준이 나와요. 그럼 정리하고 다시 보는 거죠. 종목이 좋건 나쁘건 기술적으로. 이 HTS 버전에서 띵동 매수 신호 나왔습니다. 이런 기준의 수익 범위 다 가져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응? 그래서 HTS 버전은 강연에 아니면 안 드립니다. 그래서 1년에 지난해는 4번 했는데 올해는 몇 번을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정도 간격으로 한다면 3번 정도겠죠. 혹은 2번. HTS 버전 받으셔서 띵동 매수 또 자동 매도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까지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동 매도 하실 수 있어요. 수익 뭐 나는 고점을 놓쳐요. 이러신 분들의 경우. 그다음 외부에 계신 분들은 무조건적으로 방송 보고 나 가입을 하겠다 하신 분들은 딱 그걸만 기준 잡으시면 돼요. 자, 자산 규모가 1억 이상이시다 그럼 VVIP 끝. 자산 규모가 1억 미만이시다 VIP 끝. 저건 뭔가요? 아우 다 필요 없어. 그냥 수익이 목적이시잖아요. 자산 규모가 1억 이상이신 분들은 VVIP 방으로 오셔서 수익률 좀 극대화하시고 1억 미만이신 분들은 뭐 수익 내셔서 저한테 다 주실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너무 고가니까 VIP 방에서 조금 VVIP 방보다는 조금 더 능동적이셔야 되겠죠. 그렇게 대처하실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 상품 설명을 하면 저도 못해요. 전화하시면 그 뭐 상품 설명 해주세요 하지 말고 마음 바뀌기 전에 빨리빨리 합류를 하십시오. 마음이 바뀐다는 건 뭐냐면 야간 방송 듣다가 아 그래 내가 같이 해야지 해놓고 아침에 가입하려다가 시장 폭락 오면 패닉 상태라고 또 축 늘어져 계시고 시장 급등 나오면 혼자해서 또 잘 될 것 같아서 아이 괜찮아 하다가 나중에 자 한미반도체 보셨죠? 자 HLB 보셨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보셨죠? 사상체 때 치신 고가 와 하이닉스 날라가죠. 그럼 그때 돼서 또 오셔서 나 이런 종목 주세요. 그걸 왜 좋은 기회를 계속 날리시냐고. 응? 그러니까 기회가 되실 때 왼쪽 하단에 전화번호 나와 있습니다. 전화하셔서 합류하시고 그리고 함께 움직임 가져가시고 제발 좀 이 좋은 장에서 수익 내셔서 행복해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종목 가지고 고생하시고 힘겨워지지 마시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시간의 거래에서 오늘 어지간한 종목군들은 좀 탄력을 받을 걸로 기대를 하고는 있는데 왜냐면 오늘 과도해요. 뭐 어제부터 해서 이게 뭡니까? 굳이 이렇게 뭐 미끄러져 있어야 될 이유 자체가 그 반도체 쪽 IT 소부장 IT 기준에서 있을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요. 5일날 삼성전자 실적 발표에 또 많은 소부장 업체들의 변동이 확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낸드 플래시 쪽이나 모바일 쪽의 실적 개선폭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으니까 그에 연동되어 있는 기준점 그렇게 해서 온 디바이스 AI 쪽이라든가 낸드 관련된 업체들의 기준 다 들여다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메타방 2기는 하여간에 4월 1일 기준을 좀 잡았었는데 딜레이돼서 죄송하고 그 기간 동안 이제 VVIP 방송 듣고 계시면 되겠고 최대한 월요일이면 좀 진행될 수 있게끔 하고 싶은데 하여간 1기가 이제 최종 정산
1개월 수익, 2개월 수익은 다 달성이 됐고 이제 3개월 수익 부분에 60% 수준에서 좀 멈춰 있어요. 이제 그 부분을 최대한 움직임이 좀 나오면서 이 기준이 잡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최악의 경우가 이제 어찌 됐건 강연회 때 메타방의 기준은 오리엔테이션 무조건 해야 돼요. 전체 자금을 100%를 집중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전략인 건데, 음? 자, 일단은 영상 올려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신감 가지시고요. 함께 하셔서 꼭 수익 제대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